인사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하는 날이고요. 우리 부동산 학개론 첫 시간입니다. 우리가 치르시는 시험은 26회 공인중개사 시험이고요. 저는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예. 오늘부터 우리가 1년 동안 부동산 학개론이란 과목을 공부할 거고,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과목도 공부를 할 텐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자료 꺼내주시면 되고,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출력 일단 하시고요.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수업 진행을 할게요. 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텐데, 그래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하고요. 수업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첫 1페이지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시험. 다 아는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칠판 한번 보죠. 공인중개사 과목은 1차 과목이 있고요. 2차 과목이 있습니다. 1차와 2차. 이렇게 해서 1차 두 과목이죠. 부동산학 개론하고 민법 및 민사특별법. 2차는 세 과목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법 및 실무. 중개사법 및 실무. 그 다음에 공시법하고 세법하고 따로. 공시법, 세법. 이건 두 개 합쳐서 한 과목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공법. 그래서 1차 두 과목, 2차 세 과목 이렇게 구성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아마 시험 언제 친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2015년 10월 24일 정도 치르게 될 겁니다. 10월 24일 정도. 토요일이에요. 2025회까지는 일요일 날 시험 치다가 아마 여러분들이 치르신 26회 시험은 2015년 10월 24일 정도의 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토요일 날 시험을 칠 건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이 몇 개가 있을까? 몇 개쯤 돼 있어요.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 몇 개? 대충 한번 때려봐요. 몇 개? 3개 있습니다. 3개.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은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격증들은 공인 자격증은 아니고요. 민간 자격증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랑 부동산 관련 3대 공인 자격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감정평가사 시험입니다. 하나. 감정평가사. 또 하나가 이제 주택관리사 시험.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요 3개만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시는 내내 부동산 관련 3대 공인 자격증 중에 하나를 공부한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3대 공인 자격증 중 공인중개사 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시험은요, 1차 치르는 날짜랑 2차 치르는 날짜가 다릅니다. 당연히 1차를 먼저 치죠. 1차를 먼저 치르고 한 3, 4개월 정도 있다가 이제 2차를 치르게 됩니다. 당연히 2차는 누구만 쳐요? 1차 합격자에 한해서 2차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1차가 불합격된 사람이 2차를 시험 치러 가봐야 뭐 자기 자리도 없는 거야. 근데 유일하게 우리 3대 공인 자격증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만 1, 2차 시험을 동시에 칩니다. 그래서 좀 10월 24일에 시험 치러 가면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차를 시험 쳤어. 시험 치고 한 40분 쉬거든요. 40분 치고 이제 2차를 치르게 되는데 2차를 시험 치면서 좀 거시기 해요. 2차를 시험 치면서 내가 1차 안 된 것 같은데 2차를 치는 그런 이상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공인 자격증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시험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1차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래도 2차는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시험. 그리고 나머지 2가지 자격증은요, 1차 치르는 날짜와 2차 치르는 날짜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차이점이지만 두 번째 차이점은 감정평가사 시험은 1차가 올 객관식이에요. 올 객관식이고 2차는 올 서술형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식이죠. 주택관리사 시험도 마찬가지로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도 객관식인데 주관식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가미되어 있고.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만 1, 2차 하루에 치고 올 객관식 시험입니다. 올 객관식 시험. 근데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게 주택관리사 시험도 5, 6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1, 2차를 하루에 쳤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갑자기 2차 주관식이 들어오더라고. 일부가. 주관식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1, 2차 치는 날짜가 분리가 되더라고요. 1, 2차 분리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대 자격증 중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만 하루에 치고 일단 주관식 없이 다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험한 꼴 당하기 전에 빨리 합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차 분질러지고 그다음에 2차 주관식이 들어오는 순간 난이도는 급격히 상승합니다. 참고로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 1차 합격률 8%밖에 안 됐습니다. 8%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자격시험은 합격자를 배출함에 따라서 점점 어려워지고 난이도가 높아지고 시험 치기가 좀 까다로워지게끔 자꾸 시험 제도가 개편이 된다 하는 생각도 기본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순서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차 과목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 개론하지 말고 개론민법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10월 24일 날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시험지가 9시에 받으시게 되는 시험지가 1차 시험지입니다. 1차 시험지 시험 치르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1번부터 40번까지가 부동산학 개론, 41번부터 80번까지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그리고 한 40분 정도 쉬었다가 2차 시험지를 받으시게 되면 이것도 순서입니다. 1번부터 40번까지가 중개사법, 41번부터 80번까지가 공시법 및 세법, 81번부터 120번까지가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칠판에 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 수험생들이 공인중개사 과목이 어떤 과목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거든요. 근데 순서까지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두 번째는요. 저한테 배우실 때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시고 우리 민법은 신대훈 교수님한테 배우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생김새가 다르잖아. 저랑 신대훈 쌤이랑. 많이 다르죠. 예. 생김새도 다르고 과목도 다르다 보니까 1차 과목의 개론과 민법은 다른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중개사 공부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착각이라는 거죠. 중개사 시험에 들어가면요. 1차 과목 안에 1과목이 개론이고 2과목이 민법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개론 민법은 한 과목입니다. 한 과목. 두 개가. 전체가 한 과목이다. 한 과목이다. 그러니까 두 개를 점수를 갖다 합산해서 120점 만들어냅니다. 120점. 그러니까 개론 민법 점수를 합산해서 120점 만들어낸다. 평균 내니까 평균 낼 줄 알죠? 모르는 것 같은데 평균 이렇게 냅니다. 평균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60점. 그럼 합격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개론과 민법을 합작해서 120점 만드는 시험이지 개론 60점, 민법 60점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직감적으로 우리가 이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쌤, 저 개론은 합격점수가 훨씬 더 나오는데 왜? 너한테 배웠으니까 합격점수가 훨씬 더 나오는데 민법은 합격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안 나와도 된다니까. 민법이 합격점수가 안 나와도 된다니까. 두 개 합작해서 120점 만들어내면 된다는 겁니다. 간혹 쌤 근데 한 과목에서 과락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과락은 정상적으로 학원 수강하시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 중에 과락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간혹 과락 걸리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정상적인 수강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과락은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과락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정상적인 수험생을 하신 분들은 과락 생각하지 마시고 개론민법을 합작해서 두 개는 한 과목이니까 그러니까 혼연일체야. 혼연일체. 일심동체야. 그러니까 합작해서 120 만들면 되는구나.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과목을 합작해서 그럼 몇 점? 180점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평균 세 과목이니까 3 나누면 60점 이렇게 해서 합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2차에서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현상이 심한데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선생님 이제 중개사법은 한 80점이 나옵니다. 공시세법도 한 60점 이상은 나옵니다. 근데 공법이 자꾸 50점밖에 안 나옵니다. 미치겠네요. 공법 50점 나와도 된다니까. 세 개를 합쳐서 180점을 만들어주면 합작을 하면 합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을 공부할 때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잘 맞는 과목들이 있어. 예를 들면 1차 과목에서는 나는 민법이 좀 잘 맞아. 그 민법에서 점수를 최대한 전략 과목으로 확보를 하시고 개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락이 넘는 정도의 점수만 확보하셔서 합작을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2차 과목도 마찬가지로 나는 중개사법이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공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공법은 한 50점 정도에 걸치는 점수로 확보를 하시고요. 나머지 과목들에서 전략적으로 점수를 더 딴다는 것이. 그래서 합작해서 180점 만들어서 합격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수험 생활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중간에 공부를 포기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우리가 11월 달인데 내년 10월 달까지 1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옆 사람 잘 봐놓으세요. 언제 안 나올 줄 몰라요.
옆 사람 잘 보놓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그 사람이 안 나오고 포기하고 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요. 10월달까지 가기가 상당히 힘든 시험입니다. 그럼 10월달까지 제대로 가려면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 이 시험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과목이 특정 과목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목의 특성들을 잘 기억하시고 1차 2개가 한 과목이다. 2차 3개가 한 과목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연간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교육과정.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1년 농사를 짓게 됩니다. 요거는 뭐, 이제 연간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이라는 것도 잡을 수가 있으니까. 자, 지금 11월 달 아닙니까? 그죠? 11, 12. 그 다음에 이제 새해가 밝아오죠.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2달이 한 과정입니다. 2달이 한 과정. 그러니까 교재를 받으시게 되면 2달 동안에 한 진도를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2달에 한 과정. 그러니까 전국 여대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 만에 공인중개사 한 과정을 끝내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2달에 가도 2달에서 한 과정이다. 자, 그러면 이걸 크게 제가 둘로 분질러 볼게요. 이렇게 분질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구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6월달하고 7월달은 상당히 중요한 구분 기준이다. 자, 먼저 11월달부터 6월달까지 장장 8개월 동안 이론 수업을 합니다. 이론 수업. 이론 수업이 8개월 동안 이루어집니다. 8개월 동안 이루어지고 7월달부터 10월달까지가 이제 문제풀이가 진행이 돼요. 문제풀이가 그러면 통상 4개월 정도 진행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12개월 과정, 1년 과정으로 수업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문제부터 풀면 제일 좋죠. 문제부터 풀면 좋은데 알아야 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는 과정이 8개월. 알았던 걸 응용해서 문제풀이로 접목하는 과정이 4개월. 이렇게 해서 1년 농사를 짓게 됩니다. 어떤 수업이 진행이 되느냐? 11월달, 12월달은 인문과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란 말을 붙이면 인문이론과정입니다. 인문이론과정. 그다음 1월달, 2월달은 기본이론과정. 3, 4월달 약간 심화하죠. 심화. 그 다음에 5, 6월달 이론을 마스터하는 과정입니다. 마스터. 그래서 이론 과정은 인문이론, 기본이론, 심화이론, 마스터이론 이렇게 해서 총 4번. 그러니까 8개월에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교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우리 교재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셔서 인문 과정에서는 인문서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총 2권입니다. 동차 기준으로 총 2권. 그러니까 1차 과목 1권, 2차 과목 1권으로 수업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 요 교재, 인문서죠, 그죠? 예. 인문서를 가지고 쌤 그러면 이것만 보면 합격할 수 있구나. 이것만 보면 되겠네. 별거 아니네 시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것만 보면 합격 못합니다. 이것만 보면. 이거는 인문서입니다. 인문서. 인문서란 건 11월달, 12월달에 2달만 보고 이 교재는 다시 안 봅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뭐 교재 안에다 그림을 그려도 되고요. 필기를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요. 연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볼펜으로 하셔도 되고. 이 교재는 이번 2달만 보고 11월달, 12월달 2달만 보고 안 보는 교재입니다. 그럼 상당히 중요한 교재가 기본서라는 교재예요. 기본서. 요 6개월 동안 기본서를 볼 건데 기본서가 이제 총 6권입니다. 과목당 1권. 아까 2차 과목이 2개로 분질러진다고 했으니까 2차 과목의 두 번째 과목이 공시세법으로 나뉘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동산학 개론 교재가 단권으로 나와요. 이제 1월달이 되면. 그 다음에 민법이 단권으로 나오고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공법 이렇게 해서 6과목 한 과목씩 나오고 한 과목당 페이지 수가 약 한 800페이지에서 뭐 좀 적은 과목은 600페이지 정도. 그러니까 그런 교재를 받으시게 되는데 이 교재가 상당히 중요한 교재입니다. 우리가 1년 농사를 짓는 교재고 요거는 6개월 동안만 보는 교재가 아니고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보는 교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문서로 2달 인문이론 수업을 하고 기본, 심화, 마스터 이론 과정은 기본서로 수업을 할 거다. 그러면 기본서로는 총 몇 번에 걸쳐서 수업이 이루어지면 3바퀴 돌아요. 3바퀴. 기본, 심화, 마스터 이론 이렇게 해서. 그리고 7월달, 8월달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단원별 문제풀이는 뭐로 하게 되냐면 문제집으로 하게 되죠. 문제집. 이것도 과목당 1권씩. 6권. 6권. 단원별 문제풀이라는 건 이제 실제 시험하고는 좀 달라요. 실제 시험하고는 좀 다르고 그 단원별로 문제를 풀어요. 예를 들면 목차가 우리 부동산학교는 목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론 관련되는 문제를 한번 풀고 수요 공급 관련되는 문제를 풀고 목차대로 경기 변동 관련되는 문제를 풀고 이렇게 문제를 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9월달, 10월달에 가면 쪽집게 백선이라는 거 하고요. 쪽집게 백선.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라는 걸 진행합니다. 동형 모의고사. 모의고사라는 걸 진행을 해요.
쪽지게 100선이라는 건 이제 100문제를 모아봅니다. 이 중에서 100개만 뽑아보는 거죠. 교수님들이 100개를 뽑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동형 모의고사라는 것은 실제 시험 형식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침에 오시면 40문제를 받아요. 실제 시험 문항수가 40문제니까 40문항을 받고 시험을 칩니다. 시험을 치고 실제 시험 시간에 딱 맞춰서 시험을 치고요. 시험을 딱 치고 나면 점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정답 바로 공개합니다. 그날 바로 공개하고 채점까지 딱 하는 겁니다. 채점까지. 그러니까 하고 나면 점수를 보고 내가 지금 부동산 학교에서 몇 개가 부족하구나. 그럼 어떻게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정규 과정으로 우리가 1년 농사를 짓는 과정이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1년 농사 짓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특강 과정이라는 게 조금 있습니다. 특강 과정은 2월달 정도에 뭐가 진행이 되냐면, 문제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2만 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데, 이 문제풀이는 어떤 문제풀이냐면, 특강 과정이에요. 특강 과정으로서 난이도 중하고 난이도 하만 뽑아서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사실 2월달이 되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입문이론을 한번 들었고 기본 이론을 이제 한번 듣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는 많이 알까요? 개념이 많이 정립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풀어보는 겁니다. 문제는 풀어보는 겁니다. 물론 난이도 상은 빼고 난이도 중과 하를 문제 풀어보는 이유가,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짐작을 한다는 거죠. 짐작을 하고 나서 3, 4월 수업 듣고 5, 6월 수업을 들으면요, 수업이 정말 잘 들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론 수업을 듣는 거랑,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알고 문제를 푸는 거랑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근데 처음에는 요게 문제풀이처럼 느끼지 않을 거예요. 상당히 어렵고 난해할 건데, 점점 시간이 가서 다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게 진짜 핵심이 되는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5월달, 6월달 정도가 되면 우리 부동산 공인중개사 과목 중에 가장 어려운 과목이 민법, 개론, 공법이에요. 요 세 과목이. 요 세 과목을, 두 개는 1차 과목이고, 2차 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공법이거든요. 요 과목에 포켓 테마 특강이라고 해서 중요 내용만 뽑아서 테마 특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할 거고, 한 7월달 정도에 가면 이제 30일 완성이라고 해서, 30일 완성이라고 해서 각 과목별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과목별로 이론 하나, 문제 하나 이렇게 뽑아가지고 요 이론에 맞는 문제, 요 이론에 맞는 문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마지막에 이제 1일 특강이라고 해서 9월달, 10월달 정도에 진행이 될 건데, 1일 특강은 하루 만에 끝내기 특강입니다. 하루 만에 끝내기. 하루 만에 전체 내용을 다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봐지느냐? 다 봐집니다. 나중에는. 네. 지금은 다 봐진다는 게 말도 안 되겠지만, 나중에 시험장 들어갈 때쯤 되면요, 하루 만에 총정리하는 특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강연한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구조로 이제 1년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일단은 1월달부터 11월달부터 9월달까지 이론 8의 문제 4 정도 과정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에는 입문서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1월달부터는 당장 기본서로 6개월 동안 수업을 진행하고, 문제집으로 7, 8월달 문제풀이를 하고, 9월달 백선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특강은 2만 원의 행복에서 이제 문제풀이 특강이 2월달부터 진행이 된다. 요거는 세계 최초로 진행되는 특강입니다. 세계 어디로 가도 2월달에 공인중개사 문제풀이가 진행이 되는 과정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 실제로 합격하신 수험생들이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특강입니다. 그리고 민법, 개론, 공법 어려운 과목들의 특강을 중간 정도에 진행을 하고요. 30일 만에 전 과목을 끝내는 이론 하나, 문제 하나 특강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 1일 특강을 진행을 한다. 요게 이제 우리가 1년 커리큘럼, 이제 우리가 강의 구성에 대한 얘기였고요. 지금부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공인중개사 학습 전략입니다. 공인중개사 학습 전략. 상당히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학습 전략.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학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학습 전략 요 면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주로 공부하는 책상, 메인 책상에다가 이렇게 계속 붙여놓으시고, 책상 제일 앞에다가 붙여놓으시고, 요게 100% 여러분들이 실행에 옮기는 행동으로, 요 읽은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상황까지로 가서 요걸 띄시는 겁니다. 아니면 1년 내내 붙여놓으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공부하지 않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 불합격을 떠나서 시험장까지 가기가 힘들다니까. 그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니까. 진짜 많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단 시험장까지 가고, 그 다음에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합격을 하시려면요, 제가 지금 제시해드리는 요 학습 전략
6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소개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안 돼. 설명을 들으셔야 돼. 설명을 듣고 간단간단한 내용은 필기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잘 짜야 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해야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피, 지기. 나는 알잖아. 본인을 몰라요? 나는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적을 아는 거지, 적을. 그럼 우리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을 어떤 놈인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적은 시간을 투자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중간에 또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법을 택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이대로만 해주면 되는데.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9월달 정도에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나와요? 이렇게 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이렇게 하면. 근데 처음에 얘기를 하고 시작했는데, 일 까먹어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자기 나름대로 공부 방법으로 전환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인중개사 학습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제목이 1차 과목의 우선학습, 1차 과목 위주의 학습입니다. 자, 1차 과목과 2차 과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1차가 있고, 중개사 시험 1차가 있고, 2차가 있죠. 근데 제가 수험생 4분을 모셔오겠습니다. A 수험생, B 수험생, C 수험생, D 수험생. 이렇게 4분의 수험생. 자, 우리 조금 있으면 11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보통 10월 26일 날 올해 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치고 한 달 뒤에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한 달 뒤에. 그러면 이제 한 달 동안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마음을 졸이면서 합격 여부를 갖다 기다리고 있겠지. 그러면 10월 26일 날, 11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가 딱 나면 유형이 딱 4개밖에 없어. 4개. 4개 유형밖에 없어. 자, 먼저 첫 번째 1차 합격자, 2차 합격자. 그럼 이 사람은 우리 뭐라 부르냐면 최종 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최종 합격자. 요분은요,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서울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서울시장,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지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증 받으러 실제로 수령하려면 시청 아니면 도청 가시면 됩니다. 받아올 때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면서도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느낌은 그때 가서 느껴보도록 하고, 어쨌든 1차 합격, 2차 합격하신 분들을 우리는 최종 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끝. 더 이상 이 바닥을 서성이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B학생 1차 합격, 2차 불합격.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1차 합격자라고 부릅니다. 1차 합격자. 1차 합격자. 1차 합격자를 저는 같은 말로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예비 합격자라고 보통 불러요. 1차 합격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년 시험에 2차만 치르셔도 됩니다. 우리 간혹 학원에 쭉 나오시면요, 어떨 때는 나오고 어떨 때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성실해서 그런 게 아니고 가만히 법칙을 살펴보면 1차 과목은 안 나올 거예요. 2차 과목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올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2차 시험만 내년에는 준비를 하셔서 합격하시면 되는데, 그 올해 시험이 2차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특히 뭐 등기법하고 공법 같은 경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빼면요, 보통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한 20명 정도 시험 치면 한 18명에서 19명 정도 합격을 해요. 다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2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됩니다. 진짜 거의 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2차가 어려웠습니다. 통상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된다. 100% 합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20명 시험 치면 20명 다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요 사람분들은 지금 당장 합격을 못했지만 예비 합격자, 가까운 장래 요 사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까지는 그래도 괜찮았고요. 세 번째 학생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이제 1차 불합격하고 했고 2차 불합격했습니다. 이 사람 뭐라 부르냐면 최종 불합격자. 최종 불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한 해 더 하셔야 됩니다. 방법 없지 뭐. 뭐 할 말이 있겠어.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는데. 최종 불합격자 한 해 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형의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았습니다. 1차 불합격을 하고 2차 합격하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 지금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많습니다. 우리 이 사람 뭐라고 부르냐면 최종 불합격자라고 부릅니다. 최종 불합격자. 아니, 최종 불합격자라고 하지 말고 2차 합격자라고 하면 안 되나?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최종 불합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1, 2차 같이 치셔야 됩니다. 1, 2차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안 당해본 사람 모르는데, 내가 작년에 2차 시험을 합격했어. 물론 2차 시험은 떨어졌지. 작년에 2차를 합격했는데 올해 2차를 또 공부한다. 작년에 합격한 시험을
또 공부한다. 이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안 당해본 사람 몰라요. 나중에 제가 당해본 사람 몇 사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의 심경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갑갑한 일인지. 그러니까 내가 작년 합격한 시험을 또 공부한다. 1차 때문에.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요. 1차에 합이 떠야. 1차 합이 떠야 최종 합격자든 1차 합격자든 합격자는 말을 준다는 거예요. 1차에 불이 뜨는 순간 2차에 합이 뜨고 나발이고 그냥 불합격자가 된다는 거지. 불합격자. 그만큼 1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1차에 합이 안 뜨면 최종적으로 그냥 불합격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과목이 우리가 크게 봤을 때 5과목, 작게 봤을 때 6과목이지만 그 과목에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시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1차 과목 위주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이제 요 D학생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D학생이 어떤 학생인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D학생은 C학생보다 실력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당연히 좋지. D학생은 B학생보다 실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얘가 얘보다 실력이 좋다고. 심지어 얘가요. 얘보다 실력이 좋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최종 합격을 못한 거지. 그럼 이 학생에 대해서 우리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생은 누구일까? 이 학생은요. 처음에 이제 1차 위주의 학습을 하라길래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왜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신 분인지 알려드릴까요? 1차 점수가 불안하면요. 2차는 손도 못 댑니다. 손도 못 대. 이 바닥이 그래. 1차가 점수가 왔다 갔다 하면 2차 손도 못 댄다고. 1차를 열심히 한 거지. 열심히 했더니만 그 결과 5월달쯤 되니까 합격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5월달쯤 되니까. 벌써 1차가 60점 정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7월달, 8월달 한 넘어가니까 1차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기 시작해. 한 80점씩 나오기 시작하는 85점씩. 이 사람은 사실은 제대로만 가면 합격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근데 8월달부터 이제 1차 점수가 80점, 85점 나오니까 갑자기 건방진 생각을 하는 거예요. 1차는 됐고, 전문용어로 이걸 1차를 다 띄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띄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물어보면 어떻게 띄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다 띄었어. 1차 다 띄었대. 다 띄고 8, 9, 10, 이 3개월 동안 2차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2차에. 동차 합격을 목표로 하는 측면에서 흠뻑 빠져버립니다. 어떻게 흠뻑 빠져버리냐면, 가정도 포기하고, 시금도 전폐하고,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전화 출발진 다 정지하고 2차에 흠뻑 빠져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1차까지 안 보는 거죠. 1차 점수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머지 3개월 동안 2차에 흠뻑 빠지는 가운데 1차는 점점 잊어가고 있는 거죠. 잊어가고 있다는 자각을 못한 채 머릿속에는 80점, 85점 맞지? 그러다가 이제 심장에 딱 들어가니까 2차를 놀라운 성적으로 합격해버립니다. 평균 85점. 근데 1차가 한두 개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하는 분들 상당히 많다는 거죠. 실력이 뛰어난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전략과 전술이 너무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입니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거야, 예를. 자, 잘 봐봐요. 자,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월요일날 부동산 개론 수업이 있다. 만약에 화요일날 공법 수업이 있다. 수요일날 예를 들면 공시법 수업이 있다. 목요일날 민법 수업이 있다. 금요일날 중개사법 수업이 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그냥 보시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세법 수업이 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 학원에서 오전에 한 수업 시간표다.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복습을 할 때 5월달까지 하는 복습 시간표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5월달까지 어떻게 복습을 하냐. 월요일 만약에 개론 수업을 했잖아. 그러면 개론 복습을 하는 거야. 왜냐면 개론 수업 했으니까. 화요일 공법 수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화요일 공법 선생님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 중요한 거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가서는 개론 복습을 하는 거예요. 개론 복습을. 그리고 수요일에 공시법 수업을 했다. 만약에 공시법 수업을 했으면 공시법 쌤이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이건 2번 정도 읽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그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는 거지. 그리고 민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민법을. 그다음에 목요일은 민법이니까 당연히 민법을 복습하고, 금요일 중에 무시하고 민법 복습하고, 그다음에 이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5월달까지는 뭐 휴식을 취하셔도 되고요. 일단 저는 가장 이상적인 구조가 2대3 정도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2대3 정도 구조. 2대3 정도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고, 혹시 이제 우리 수험생들 중에 제가 여기 빈칸을 만들어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올해 시험에서 1차에 아깝게 불합격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개론 합격 점수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근데 민법이 한 2개 모자라. 그런 분들은 개론은 어느 정도 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민법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분들은 민법 시간, 결혼 시간표를 갖다 하루 줄이고 민법을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그 올해 1차가 아깝게 불합격하시고 2차가 조금 부족하시고 이런 분들은요, 여기다가 뭐 공법을 하루 추가해도 되고, 여기다가 공법을 하루 추가해도 되고, 뭐 등기법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약간의 변형은 일으킬 수 있을지언정, 일단은 5월달까지는 철저하게 1차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5월달 정도에 모의고사라는 걸 한번 쳐볼까요? 모의고사. 모의고사는 뭐냐면 3월달부터요, 매달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7번. 시험장 갈 때까지. 7번. 모의고사라는 건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일요일 나와가지고 모의고사를 치는 거야. 9시부터 해가지고 실제 시험. 그러면 이때 1차 점수와 2차 점수가 있을 텐데, 방금 제가 하란 대로 하셨던 분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1차가 50점 정도 나와. 2차는 복습을 안 했잖아. 복습을 안 했잖아. 그러면 입에 담기 힘든 점수가 나와. 입에 담기 힘든 점수가. 참 힘든 점수인데 그래도 점수를 적어보자면 굳이 적어보자면 30점. 그럼 30점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나? 30점 반드시 나옵니다. 왜 반드시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 들어가시면 정답이 오지선다형 아닙니까? 그죠? 오지선다형. 1번, 2번, 3번, 4번, 5번인데 정답이 이거 벌써 공개하면 안 되는 건데 오늘 공개 드릴게요, 제가. 1번 정답 8개, 2번 정답 8개, 과목당. 3번 정답 8개, 4번 정답 8개, 5번 정답 8개입니다. 요거는요, 수학능력시험도 그래요. 수학능력시험도 문제, 정답, 배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번호를 쭉 밀었을 때, 오늘따라 3번 땡기네 하고 3번을 쭉 밀었어. 그럼 20점 나옵니다. 무조건. 4번을 밀어도 20점은 나오고요. 5번을 밀어도 20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호를 밀어도 20점은 나온다. 그런데 그래도 저기 5월달까지 봐봐요. 월화 11, 12, 1, 2, 3, 4, 5 7개월 동안 2차 과목을 오전에 수업을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시는 분들, 30점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30점 안 나오는 분들 이상한 분들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분들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찍어도 20점 나오고 7개월 수업 듣고 시험 치면 30점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 질문 드리겠습니다. 50점은 좋은 점수예요, 나쁜 점수예요?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50점은 상당히 좋은 점수입니다. 50점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지켜보겠어, 내가. 50점은 상당히 우수한 점수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이제 합격 점수로 올라갈 수 있는 점수예요. 그러면 이제 약간 2차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습을 안 하고 학원 수업 오전에 들었어. 수업은 다 들어야 돼. 수업을 듣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야. 수업을 다 들었고, 월요일 결혼 수업했으니까 결혼 복습하고, 화요일 공법 수업했으니까 공법 복습하고, 수요일 공시 수업했으니까 공시 복습하고, 민법 복습하고, 중개사법 복습하고, 세법 복습하신 분들은 5월달에 어떤 점수가 나온지 아세요? 골고루 복습을 했죠. 복습을 하면 1차 40, 2차 40이 나옵니다. 자, 이 A 학생과 B 학생의 총점은 몇 점이죠? 80점이죠. 총점 몰라요? 총점? 이거 두 개 다 해보면 총점 얼마? 80, 총점 80이지. 근데 B 학생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5월달에 이제 시험이 4개월, 5개월 앞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시험이 1년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랑 4, 5개월 남았다는 생각이 들 때랑 느낌이 다릅니다. 이제 좀 있으면 시험 치러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근데 1차가 어때요? 40점이 나와요. 그럼 1차가 어떻다고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2차 불안해. 그러면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2차 안 해, 씨. 이러다가 다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1차를 포기해버립니다. 2차를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1차로 전환해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학원 6일 나오다가 살이 안 나오는 거지. 아니, 좀 그러려면 처음부터 1점 하지. 11, 12, 1, 2, 3, 4, 5, 6, 5, 7개월 동안 그러면 1, 2차 같이 공부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럴 이유가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중에 절반. 그런 고민을 하십니다. 이 중에 절반이. 이제 포기할까? 1차 할까? 하는 고민을 하시고, 그 중에 절반. 이 실행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 중에 25%, 4명 중에 1명입니다. 4명 중에 1명은 잘 봐놓으세요. 거짓말인지 나중에 한번 보라고. 5월달 되면 2차 안 나옵니다. 야, 너 왜 2차 안 나와? 1차만 들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1, 2차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그러면서 자기 혼자 손해보는 거 아니니까 너도 빨리 1차만 해. 그러다 둘 다 떨어져? 막 그러면서, 그죠? 물귀신 작전으로 들어갑니다. 물귀신 작전으로. 이 사람 전략을 잘못 짜서 그래요.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역설 알죠? 역설 알아요? 몰라요?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2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1차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2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1차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2차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2차를 열심히 하면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잘 들어야 돼. 설명 잘 들어야 돼. 다시.
2차, 2차를 포기하지 않으려면 2차를 열심히 해야 돼요? 1차를 열심히 해야 돼요? 1차를 열심히 해야 돼요. 2차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2차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2차를 포기하게 돼요. 2차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5월달까지는 1차 위주의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오전에 수업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래, 수업을 안 들으면 30점에서 60점까지 점수를 못 끌어올려. 수업을 안 듣고 5월달에 2차 처음 시작한다. 그건 좀 힘들어. 좀 힘들고 수업은 다 들어주시고 복습을 1차 위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빨리 3월달에 50점 만들면 더 좋고 우리 문제풀이 일찍 시작하니까 4월달에 50점 만들면 더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5월달 정도까지는 통상적으로 50점을 1차 평균 점수를 50점 정도로 만들어주시는 작업을 하시자는 겁니다. 그러면 편안한 마음으로 2차를 공부할 수 있다는 거지. 1차 위주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5월달부터 이제 2차를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복습을 갖다가. 복습을 시작할 때 우리가 지금 복습 시간표 이렇단 말이야. 이런데 갑자기 2차 4과목을 갖다 5월달에 넣어버리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서 덮어버립니다. 또 포기하게 됩니다.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너무 큰 충격을 한 번에 주면 안 돼요. 너무 큰 충격을. 예를 들면 개구리한테 개구리는 상온동물이에요? 변온동물이에요? 개구리 잘 몰라요? 상온, 변온 몰라요? 네. 예를 들면 개구리한테 뜨거운 물에 탁 담굽니다. 그럼 개구리 바로 뛰어나옵니다. 너무 뜨겁다는 거지. 그 물에 이제 자기 못 살겠다는 거지. 자기 온도도 같이 올라가니까 죽어버린다는 거지. 근데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자극적인 얘기인데 지금부터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찬물에 개구리를 갖다가 넣는 거지. 그럼 개구리가 헤엄치면 잘 놀아. 온도를 약간 올립니다.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그럼 개구리가 따뜻하네? 조금 더 올립니다. 약간 뜨겁네? 온도를 잠깐 더 올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근데 처음부터 뜨거운 물을 주면 개구리는 튀어나가고 없다는 것이.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5월달부터 이제 1차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왔어. 그럼 2차 과목을 갖다 복습을 시작할 거야. 그럴 때는요. 예를 들면 4월 말에 여기다가 이제 공법 시간표를 넣는 거지. 한 과목. 그러면 2과목 하다가 3과목 하니까 큰 부담이 없다는 거지. 그다음 5월 말쯤에 여기다가 공시법 중에 등기법 들어가는 거지. 3과목 하다가 4과목 하기 때문에 별 크게 부담이 없다는 거지. 그러다가 6월달에 접어들면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중개사법이 들어가는 거예요. 중개사법. 이런 식으로 4과목 하다가 5과목 하니까 큰 부담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어차피 한 번에 4과목을 복습을 시작해도 4과목 다 이해 안 됩니다. 어차피 그래도 단계는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5월달에 1차 과목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 놓고 5월달부터 2차 과목을 복습을 시작할 때는요. 원래 짜진 복습 시간표에서 1차 과목 그대로 놓아둔 채 조금씩 뜨거운 물을 타는 겁니다. 2차 과목을 한 과목씩 타면 어느 순간인가 6과목을 다 공부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내가 언제 6과목 다 공부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는 거지. 아까 개구리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아는지 모르겠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일단 5월달까지는 때려주기도 1차 위주로 복습을 하자. 공부를 하자. 2차 과목은 수업만 들어놓고 기동량만 들어놓고 눈에만 익혀놓고 1차 과목 위주 학습을 하다가 5월달에 어느 정도 1차 점수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다음에 2차 과목을 갖다가 한 과목씩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어려운 과목이 나와요. 그래서 공법 먼저 하라고 했구나. 그래서 공시법 중에서 등기법 먼저 하라고 했구나. 중개사법은 뒤에도 암기 부분이 많으니까 뒤에도 괜찮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항상 오리엔테이션 지금 하는 강의를 갖다가 3월달 가도 5월달 가도 한 번 더 들으라 그래요. 왜냐면 지금 느끼는 감정보다 그때 느끼는 게 더 많을 테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1차 유지 학습입니다. 두 번째.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정독보다는 다독을 하자. 다독. 정독 알죠? 다독 알죠? 말할 기분 아닙니까? 말 좀 해줘봐요. 기분이 안 좋아도 말은 해봐요. 정독 알죠? 다독도 알죠? 그럼 지금부터 정독과 다독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공인중개사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는 건데 시험 관련해서는요 무조건 다독입니다. 다독. 그러면 여러분 다독과 정독의 차이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독과 정독의 차이점. 다독은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빨리 보는 거예요. 빨리 대신에 많이. 질로 승부하는 거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양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양으로. 정독은요. 질로 승부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이해 안 되면 안 넘어가. 이해될 때까지 보는 거예요. 정독. 근데 자격시험 공부를 정독으로 하시면 필패입니다. 필패. 무조건 실패입니다. 자격시험은 다독입니다. 다독.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그냥 읽는 거야, 그냥. 계속 읽는 거고. 그리고 한 번 더 읽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읽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중교사 시험 언어 학습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같은 거 학습하는 거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 한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여러분들 애들한테 단어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돌이 안 된 애한테 단어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건 분필이야. 분필해봐. 분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요. 분필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해줘도 여러 번 반복하는 순간 얘가 분필이라고 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언어학습과 비슷하다는 것이. 언어학습이 특징이 뭐냐면요. 실력이 점진적으로 늘어요. 갑자기 팍 늘어요. 큰일 났네. 언어학습은요. 실력이 갑자기 팍 늘어요. 환장하겠네, 진짜 내가. 이분들 데리고 어떻게 수업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제까지는 문장은 얘기를 못하고 단어를 얘기했던 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깜짝 놀란 거지 내가. 얘가 어제까지는 말을 잘 못하던 애인데 갑자기 문장을 얘기하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그러니까 언어는 어떻게 그 실력이 느냐면요. 점진적으로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 마치 신봉사 눈 뜨듯이 갑자기 팍 뜬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계속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노출을. 반복적으로 계속 노출을 시키다 눈에도 귀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을 시키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하는 방법적으로 학습 전략으로 이걸 옮겨오겠습니다. 자, 제발 잘 봐요.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쌤 6분 계신데 6분 모두가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유일하다는 거지, 내가.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제시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듣고 진짜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합격입니다. 시험 칠 필요도 없어. 시험 치면 뭐해, 합격인데. 근데 이걸 듣고 거기 끄떡끄떡합니다. 그렇겠네. 맞는 측면이 맞네. 그렇게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면요. 그럼 또 힘들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시고 제가 오늘 나눠드린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읽으시고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독하는 과정에서 해야 될 작업 알려드리겠습니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체크. 가로 열고 연필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자, 칠판. 자, 봐봐요. 책을 읽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왔어. 체크.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연필로. 진하게, 연하게. 왜 연하게 할지는 좀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나와서 또 체크. 이렇게 하는 거지. 체크. 그리고 또 다음에 또 한 번 더 읽어. 또 이해 안 되는 부분 나와서 체크.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중교사 공부는요, 처음에 수업 들으시면요, 모르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아는 것보다.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 안 되는 게 더 많을 겁니다. 선생님 무슨 소린가 저게. 진짜 어렵네. 진짜 어렵네. 근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반복과 숙달이죠. 반복과 숙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면서 처음으로 내가 분장받았던 업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하는데 한 7시간, 8시간 걸리는 거야. 그거 하나 업무하는데 신입 때 들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 업무를 갖다가 3년, 5년 동안 똑같은 업무를 반복해봐. 그럼 이제는 그건 1시간 만에 해. 옛날에 7시간 하던 걸 1시간 만에. 근데 그 업무를 갖다가 10년, 20년 동안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아까 신입 때 7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던 업무 있잖아요. 그죠? 10년, 20년 하면요. 점심 먹고 이쑤시면서 그거 다 하는 거야. 이쑤시면서. 한 5분, 10분 하면. 똑같은 사람이 업무를 하는데 왜 그렇게 다를까요? 반복 숙달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11월달, 12월달 수업했던 걸 갖다가 1월달, 2월달 수업을 한 번 더 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된다고 체크되어 있는 거 있을 거 아니야? 남 볼까 부끄러워요. 지웁니다. 와, 내가 이것도 일 못했구나. 와, 혼자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한다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지워야 돼. 이거 아는 거지, 이제. 3월달 돼봐. 미쳤나봐. 내가 미쳤네. 잠깐 미쳤었나봐. 막 그러면서 지우게 된다니까. 5월달 돼봐. 몇 개 없다니까, 그때. 그러면 5월달이 돼도 여전히 이해 안 된다고 체크되어 있는 표시만 정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시험 공부하는 방법은요. 처음부터 정독을 해놓으시면요. 한 페이지 보는데 1시간씩 걸려요. 한 페이지 보는데 1시간. 2페이지 보는데 2시간. 3페이지 보는데 3시간. 3시간 보면 자야지 또 사람이. 그럼 3페이지 보고 잡니다. 진도는 20페이지 나가는데. 그러면 두 번째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 복습 6페이지까지밖에 못합니다. 진도는 40페이지까지 나갔는데.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그럼 진도는 60페이지까지 나갔어. 그럼 이 사람은 9페이지까지 복습을 하느냐? 안 합니다. 그럼 뭐 하느냐? 1월달부터 하지 뭐. 내 팔자에 무슨 복습이야. 하나도 모르겠는데 뭔 복습이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체크하면 넘어가는 거야. 응? 넘어가면 1월달에 체크를 지우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리고
5월달 이후에도 안 되는 부분만 정독을 하시면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독 안 해도 나중에 다 지워진다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다독. 따라해 보라고. 선다독. 후정독. 요 법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다독합니다. 이해되든 안 되든 연필로 체크해가면서 그냥 쭉 읽는 거지 뭐. 안 돼도 해. 안 되는 게 더 많을 거야. 반복 숙달하는 과정에서 계속 지우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나중에 정독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동그라미 4번과 5번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혼자 공부하기보다는 복습용 동영상을 좀 활용하자. 동영상을 듣는 과정도 위와 동일하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자,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책과 친하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나는 책과 친하다. 일주일에 책을 갖다가 보통 한두 권씩 읽는다. 손들어 보세요. 괜찮아요. 해치지 않습니다. 손들어 보세요. 책과 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요, 중개사 시험, 자격시험 잘 쳐요. 그러니까 책을 보는 게 습관화되신 분들은요, 책을 보는 데 대한 거부감이 없다고. 시험 잘 칩니다. 어떤 시험 줘도 뚝딱 잘 쳐요. 옆에서 볼 때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또 합격도 하고 그래요, 보면. 근데 책과 친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책과 친하지 않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심지어 어떤 얘기 들었냐면, 30년 만에 연필을 처음 잡아본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필 잡을 일이 없는 거지. 그동안 볼펜 뭐 쓰고 하는데, 30년 만에 연필을 처음 잡아본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공인중개사 시험 이렇게 적응하는 데까지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책을 보는 것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공부를 쭉 해오던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요, 미디어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수업한 걸 갖다 동영상 촬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동영상 보는 분들은 당연히 동영상을 보는 거니까. 그러면 복습을 당분간은 익숙해질 때까지는 책으로 복습 안 해도 돼. 그냥 강의만 틀어놓는 거지. 책 안 봐도 돼. 강의만 틀어놓는 거지. 그냥 강의 계속 듣는 거예요. 앉아서. 그리고 요걸 mp3로 다운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들을 수가 있어, 나중에. 나중에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귀에다 계속 꽂고 있는 거지. 계속 꽂고 있는 거지.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화면으로 눈으로 자꾸 보고 귀로 자꾸 듣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냥 음악 듣듯이 들었는데 음악 듣는데 뭐 가사 생각하고 듣는 거 아니잖아. 그냥 쭉 듣다가 나중에 되면 가사 하나씩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이게 이 말이었구나. 걷다가 전철 타고 가다가 귀에 꽂고 눈으로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을 가지고 복습하기보다는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틀어놓는 거지. 자꾸 우리가 책으로 뭔가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는 뭐 7월 이후에 하셔도 됩니다. 7월 이후에. 책 가지고 하는 공부는. 그전에는 자꾸 노출을 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노출을. 그러려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게 좋다. mp3나 동영상을 활용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동영상을 한번 보고 끝내지 말고 계속 반복시켜서 계속 보는 거지. 그냥 틀어놓는 거지. 1차는 그냥 틀어놔 그냥. 설거지할 때도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전철 탈 때도 듣고 계속 틀어놓는 거지. 근데 복습용 동영상을 들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동영상 들으실 때도 다독입니다. 정독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27분 차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어떤 분들 많으냐면 정지 버튼 누릅니다. 정지 버튼 누르고 리와인드 감아가지고 다시 들어. 또 안 돼. 이해가. 또 감아서 다시 들어. 이거 여러분들 한강 듣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 거예요. 한강 듣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다독입니다. 27분 차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플레이는 계속. 27분이라고 적어놔. 부동산 학개론 1강에 27분 적어놔. 또 보니까 35분 차 이해가 안 돼. 35분 적어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40분 35초 차에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나왔어. 적어놔. 놓고 그냥 계속 플레이 시키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요 부분만 따라와서 들어보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1시간짜리 강의는 1시간으로 끝내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정지 버튼이 어떤 거지? 요건가? 요거 일시정지고. 이 버튼을 갖다가 모니터 화면에서 컴퓨터 보시는 모니터 화면에서 이거 칼로 파버리시라고. 이거 안 보이게 이거 갖다가. 아니면 반창고 붙여놓듯이. 그러니까 정지 버튼은 절대로 못 누르게 하셔야 됩니다. 못 누르게 해서 한 개 듣는 데는 1시간이 소요되게끔 그렇게 플레이를 누르셔야 됩니다. 대신에 이것도 이거 해가면서 나중에 지우고 있다니까. 이건 이제 이해되는구나. 이건 이해되는구나. 요것만 한 번 더 들으면 나중에 정독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정지 버튼 누르지 말고 위에 복습용 동영상 복습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공부하는 방법을 요약해드리면 자격시험은 철저하게 다독이다. 이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읽는다. 노출을 많이 시키자. 반복한다. 반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게 더 많다. 대신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연필로 체크 표시돼가면서. 근데 5월달에 가도 체크 표시가 여전히 돼 있다. 지웠음에도 불구하고 체크 표시가 돼 있다. 그럼 그건 끝까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걔들만 정독으로 잡으면 몇 개 안 된다.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혼자 공부하시기보다는 동영상을 많이 활용하자. 실감을 듣고 집에 가서 동영상 틀어놓는 거지. 책으로 공부하는 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다.
반복 노출은 미디어를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가 오늘 제가 하는 얘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 세 번째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난이도 중과 하의 집중 공략. 이 3번은요, 진짜 주옥 같은 얘기입니다. 3번 앞에다가 주옥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번은 진짜 주옥 같은 얘기입니다. 이걸 해야 돼, 이걸. 3번을 해야 돼, 우리는. 이것만 하면 끝납니다. 3번만 하면. 이 필요 없어, 그러면 다독이고 정독이고, 1차고 2차고 필요 없어, 이거. 3번만 하면 우리는 무조건 합격합니다. 자, 지금부터 3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자격시험입니다. 난이도 상중하가 있습니다. 상중하. 통상 상이 30% 나옵니다. 중이 40% 나오고, 하가 30% 나옵니다. 하가 30%.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우리는 총 40문항이고요. 40문항 중에 24문제를 맞춰야 합격합니다. 그럼 합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는 절반이 약간 넘는 점수, 60점이니까 절반이 약간 넘는 점수 24개를 맞으면 합격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합격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문항수로 얘기하면 여기 12문제 나옵니다. 16문제 나오고, 요거 12문제 나옵니다. 요렇게. 12개, 16개, 12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얼마 전에 수학능력시험이 있었으니까 수학능력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중에서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과목이 수학 과목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수학 과목. 그럼 수학 과목이 어렵습니다. 수학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게 미분적분, 벡터 이런 거 어렵잖아. 미분 쉬워요? 어렵죠. 미분적분 어렵고. 그 다음에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어렵잖아. 간만에 들어보죠? 네, 코사인 탄젠트 이런 거.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쉬운 게 1차 방정식은 쉽죠. 그 집합, 명제 이런 건 쉽잖아. 그것도 어렵나? 그건 쉬운데? 네, 그건 쉽고.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인중개사 부동산 개론을 강의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수학을 강의하는 수학 강사라면요,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분, 적분을 강의할 겁니다. 코사인, 탄젠트를 강의할 겁니다. 이해 못하면 나머지 공부시켜서라도 그거 이해시키고 집으로 돌려보낼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걔들은 점수 배점이 높아요. 점수 배점.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 돼. 지금 다시 점수 배점이 상당히 높습니다. 걔들은 문제 하나 나오면 4점에 4점짜리. 그러니까 해야 돼.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게 있어. 4점짜리인데 하나 날아가면 4점이 날아가는 건데. 근데 집합, 명제 이런 거는 시기도 쉽지만 맞춰봐야 1점밖에 안 돼. 요거 4개 맞춰야지 이거 1개 맞추는 거랑 똑같다고. 그런데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난이도 상이고 중이고 하고 나발이고 무조건 점수 배점이 한 문항당 2.5점입니다. 정말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 잘 써먹으면요 대박 납니다. 그러니까 상이고 중이고 하고 나발이고 2.5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오히려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고 40점 밑으로 과락입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게 점수 배점이 똑같습니다 하는 겁니다. 점수 배점이. 그러니까 난이도 상도 2.5점, 중도 2.5점, 하도 2.5점입니다. 그럼 난이도 상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못 풀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못 푼다. 알겠죠? 자꾸 이거 도전한다고, 이거 난이도 상에다가 도전한다고. 그러다가 7월달 되면 학원 안 나온다고. 그러다가 5월달 되면 학원 안 나온다고. 그러다가 6월달 2차 포기한다고. 상에 도전하다 보니까. 하는 어떤 건지 아세요? 하는 좀 이따 그런 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난이도 하는요 딱 보면 답이 탁 나와요. 올해 시험에 낮에가 근부지보다 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번에. 처음엔 적게 갚다 나중에 많이 갚는 방식. 최정식. 그러니까 보자마자 그 답 찾는데 막힌까지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30초가 안 걸려요. 문제 보고 답 찾는 게 상당히 쉬운 게 이게 난이도 하예요. 중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 중간이고. 그러면 만약에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어떻게 합격했느냐? 이렇게 합격했어요. 8개 맞추어서 총 24개를 맞췄어.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합격이지. 근데 이 학생은요 어떤 학생일까요? 공부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난이도 상 12개 중에 8개 맞췄다고. 난이도 상 12개 중에 8개 맞췄다고. 정말 공부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은 공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봐 드릴까 내가? 이 사람 공부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은 가정을 포기하고 시금을 전폐하고 그 다음에 그 인맥 다 끊어버리고 전화 수발신 다 정지시켜버리고 그렇게 공부해야지 난이도 상 12개 중 8개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합격은 하였으나 지난 수험 생활을 되돌이켜 봤을 때 상당히 힘든 생활이었을 겁니다.
힘든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맞출 수 있는 걸 많이 못 챙긴 거야. 쉬운 거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해버린 거라고. 실수를. 그리고 이 사람은요, 실수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또 실수했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심지어 와서 자랑도 해요. 쌤, 내 이런 거 나면 맨날 실수해요. 이렇게 자랑도 하고 막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많더라고. 머리 싸매고 이거 난이도 상을 공부한다고 계산 문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근데 제가 정상적으로 가장 쉽게 학교나 먹어보면요. 난이도 상 12개 중에 11개 맞춰야 돼. 최소 11개 맞춰야 돼. 실수 1개 이상 하면 안 돼. 난이도 중은 제가 다 맞추라고 하지도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 그렇게 유도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난이도 중 16개? 그러면 한 4개 틀리라고, 4개. 4개 틀려도 돼. 그리고 난이도 상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한 번에 찍으면 몇 개 나온다? 20% 나온다. 말씀드렸잖아, 내가 아까. 한 번에 찍으면 20% 나온다. 그러면 한 번에 찍으면 이거 3개 나와요, 3개. 좀 잘 찍으면 한 4, 5개 나오고. 그럼 몇 개 나옵니까? 몇 개? 11개, 23개, 27개, 28개. 28개 나오네. 이렇게 합격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는요, 난이도 중과하를 집중 공략하셔야 됩니다. 집중 공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 25회 부동산학 개론시험, 최근 10년 부동산학 개론시험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험입니다. 계산 문제 11개 나왔어요. 계산 문제 11개. 그러니까 시험 치고 나온 사람은 인터뷰합니다. 시험 어땠어요?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근데 똑같은 시험을 치었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물론 당락을 떠나서, 어땠어요? 그러면,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시험 오늘 너무 어렵던데? 그럼 내가 많이 어려웠죠? 어렵긴 어렵거든, 이번 시험이. 어려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별로 안 어렵던데, 선생님? 쉽게 쳤는데? 왜 쉽게 쳤는지 알아요? 쉬운 것만 풀었으니까. 이거 풀지도 않았어, 이거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봐야 어려운지 알지. 어려운 건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어려운 줄 압니까? 그러니까 개론 중에 한 30개 정도만 푼 거지. 30개 정도면 10개는 아예 안 푼 거지. 그 시간에 빨리 민법으로 넘어간 거지. 민법 넘어가서 민법에서 점수를 확보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개론은 한 번에 민 거지, 그냥. 한 번에 미는 것도 나중에 미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거 먼저 풀었어. 근데 오늘따라 2번이 한 개밖에 없어. 2번이 한 개밖에 없을 리가 있어, 없어? 2번은 무조건 8개 나오거든. 2번이 한 개밖에 없어. 그럼 이거 2번 밀어버리잖아? 대박 난다고, 이거 대박 난다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난이도 상은 찍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부감 드시는 분들 계신다고. 아니, 강연한 놈이 말이야. 찍으라니. 그것도 첫 만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해야지. 난이도 상을 안 봐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난이도 상을 풀면 몇 개 나올까? 12개 중에. 풀어도 이거밖에 안 나와. 풀어도 많이 나와요. 2, 3개야, 풀어도. 찍어도 2, 3개고. 근데 푼 사람은 그거 푸느라고 이걸 날려요. 이걸 놓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것도. 근데 이걸 찍는 사람은 요 시간을 세이브해서 여기 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산 문제 같은 거는요, 손도 못 대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5개 정도는. 손도 못 대게. 계산 문제 5개가 손도 못 대게 나오면 그의 점수가 높아요, 낮아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냐하면 제일 어중간한 문제가 뭐냐면 손은 대게 만들고 틀리게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어중간한 거예요. 아예 손도 못 대게, 올해 손도 못 대게 5개만 나와야 되는데 손도 못 대게 8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이번 시험 어려웠던 것 같아. 손도 못 대게 5개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올해 부동산학개론은 어렵기 때문에 내년 시험은 여러분들 부동산학개론이 좀 쉬울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올해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난이도 중과를 집중 공략하라. 집중 공략.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월 달에 하는 2만 원 행복. 그러니까 난이도 중과 하만 하는 모의고사가 문제풀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장남하고 차남 얘기를 많이 해드리거든요. 장남하고 차남. 저희 집이 삼남매인데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고향이 대구인데 제가 장남입니다. 남동생 있고 여동생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어떤 분위기였냐면 거의 몰빵하는 분위기였어요. 장남한테 몰빵하는 분위기. 저는 어릴 때 피아노도 했었고요. 제 체르니까지 쳤어요, 제가. 피아노도 했었고, 태권도, 그죠? 그때 컴퓨터 학원 다녔어요. 그때 컴퓨터 학원 가방 들고 다니면 당시에는 약간 부의 상징이었거든요. 이거 컴퓨터 학원 이렇게, 컴퓨터 학원 다녔고, 제가 수영도 했었어요. 제가 아기 스포츠단 출신이거든요. 예. 거의 저희 집은 장남한테 몰빵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장남한테 몰빵. 우리 둘째랑 동생들한테 미안한데, 동생들은 그런 문화 혜택을 전혀 못 누리고, 제가. 그러니까 저희 집에 2명은 그냥 대학도 이렇게 전문대 갔고 저만 4년제 대학을 나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을 들이고 몰빵한 장남은 지금 어디 살면 제가 서울 살거든요. 서울 살아요. 그러니까 명절에 딱 2번 가고 안 가요. 집에 안 갑니다. 근데
평소에 우리 부모님 키우실 때 등한시하고 천대시 했던 둘째, 셋째가요, 부모님 근처에 살아요. 근처에 살아. 그래서 용돈도 많이 주고, 걔네들이.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러면 가서 또 도와드리고, 뭐 이사한다 그래도 도와드리고, 저는 이사한다 그래도 못 가요. 그 제가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천대시하고 등한시하고 멸시하고 천대 했던 요놈들, 결국에는 시험장 가시면 효자노릇 을 똑똑히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들여서 공부했던 놈들, 이런 놈들 시험장 가면 배신합니다. 장남. 공들여봐야 시험장 가면 배신합니다. 절대로 점수 안 준다고. 결국 시험장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점수 줄 놈들은 이놈들입니다. 잘해요. 얘들한테 잘하라고. 얘들한테 잘해 합격할 수 있어. 공들여봐야 제 합격 점수 안 준다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 자격시험 법칙이에요.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자. 중과를 집중 공략하자. 그러니까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어려운지조차 몰라야 돼요.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왜냐면 걔를 안 풀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운 게 나올 거라는 인정을 꼭 하셔야 돼.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어려운 게 나왔다. 놀라지 말라니까.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아, 시험장 가면 분명히 못 푸는 게 한 10개 정도 나오겠구나. 근데 걔를 가지고 합격하는 건 아니구나. 걔들은 찍어서 20% 30% 점수를 만들어내고 내가 공략할 수 있는 것만 공략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시험장 가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데 뭐 여기서 놀래고 저기서 놀래고 막 놀라지 마시라고. 시험장에 가면 내가 못 푸는 문제가 나온다라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시면요, 그 부분을 수용을 하시게 되면요, 우리 시험 다른 관점에서 보십니다. 다른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과 하를 집중 공략하자. 이게 오늘 오리엔테이션의 핵심이 됩니다. 모든 문제 다 풀 필요 없어요. 4번 응용력 배양. 응용력 배양.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려야 될 얘기죠. 아까 제가 이론 몇 개월 한다 그랬어요? 다 까먹었어요? 예. 이론 8개월 한다 그랬죠? 예. 문제 몇 개월 한다 그랬어요? 4개월 한다 그랬죠? 근데 제가 그냥 이렇게 얘기를 드려볼게요. 이론이 중요해요? 문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많이 알아. 정말 많이 알아. 근데 문제를 못 풀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척척박사야, 척척박사. 막 다 알아, 막. 그거는 103조잖아. 그건 107조잖아. 그건 125조잖아. 126조잖아. 막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건 129조네. 막 그러고 그죠. 근데 문제를 못 풀어. 문제 울렁증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는 건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근데 맞춰, 또. 맞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합격한 이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많지. 많이 알고 문제도 잘 푸는 사람이 합격할 확률이 많지만 두 번째 경우도 합격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이렇게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수험생들 중에. 많지는 않아요. 한 10% 정도? 이분들은 유전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에요. 유전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답은 맞춰. 답은 맞춰. 옆 사람이 틀렸지. 자기는 공부 많이 했는데 틀렸지. 얘는 공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맞춰. 그럼 걔한테 묻는다고. 뭐라고 묻냐면, 야, 너 이거 어떻게 맞췄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너 찍었어? 이렇게 묻지. 찍은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일단. 진짜 찍은 건 아니니까. 가슴에 손 얹고. 뭐, 어떻게 맞췄는지 얘기해봐. 그러면, 이게, 얘기하긴 좀 그런데 이게 답은 이건 것 같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몇 사람 뭐라 그래요? 재수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재수없는 상황이지. 나는 열심히 했는데 못 맞추고, 얘는 열심히 안 했는데 맞췄고. 근데 어떻게 맞췄는지 얘기를 해보라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해주고. 막 그런데, 진짜 이 사람도 깝깝한 사람이야. 자기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말은 못해. 근데 답은 이거 맞아. 선천적으로 한 10%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요, 선천적으로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 우리 학원에 없지만 그런 분들이 간혹 있다니까. 우리 학원에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지만. 그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이걸 많이 해야 돼. 정말 많이 해야 돼.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이 감이 생겨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요, 꼭 그와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건 3번 같은데 하고 찍으면 돼. 5번 같은데 하고 찍으면 돼. 근데 우리는 이거 너무 신경 쓴다고. 너무 많이 알고 풀라 그래. 나중에 감각적으로 푸는 문제가 훨씬 많은데. 감각적으로 푸는 문제.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봐. 이거 왜 3번이야? 그러면 왜 3번인지라 말할 수 없지만 다른 건 답이 될 수가 없고 이것만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그 감이 와요. 이게 무형의 것이에요. 유형의 것이 아니에요. 문제를 이렇게 풀면 이런 단계가 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그 단계가 온다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제 동영상으로 진짜 많이 준비할 겁니다. 문제풀이는. 올해 제가 문제 홍수에서 살게 만들어 드릴게요. 문제 홍수에서 살게 만들어 드릴 테니까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요, 올해는. 그 문제는 진짜 많이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원래 제가 계산 문제 특강을 한번 했었거든요. 10월 달에 한번 했었어요. 그냥 계산 문제 특강을 그냥 한번 했었어요. 올해는 수시로 할 거예요.
수술해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왔을 때도 철저하게 대비가 되게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작년에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은 25회 그 시험지 놔두고 올해 제가 계산 문제 특강했던 자료 놔두고 그 중에서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왔는지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나중에 심심할 때, 정말 심심할 때 비교 한번 해보세요. 11개 중에 7개가 나왔거든요. 7개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11개 중에 7개가. 그러니까 그건 한 번 했을 때고. 계산 문제 특강을 한 2번, 3번 정도, 3번, 4번 정도 하면 아마 뭐 10개 나오든 7개 나오든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래도 상을 뺀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문제 응용력 배양은 제가 할게요. 특강 같은 것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 정규 과정에서도 문제를 많이 풀게 해드리면서 제가 그 부분은 신경을 특별히 써드리도록 할게요. 5번째, 계획적인 학습입니다. 계획적인 학습. 칠판 한번 바라봐 주세요. 칠판 바라봐 주세요. 우리 탁상 달력. 탁상 달력을 준비하세요. 없는 분들은 학원에서 하나 달라고 해서 하세요. 우리 저 학원에 탁상 달력이 있거든요. 탁상 달력을 준비를 하세요. 수험생이 탁상 달력 없이 공부를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이어리까지는 바라지도 않을게요. 탁상 달력. 저는 탁상 달력이 좋은 것 같아요. 탁상 달력 안에다가 계획을 넣으세요. 계획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미디어를 많이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오늘 예를 들면 월요일이다. 그러면 개론 2강. 2강 듣는 거야 그냥. 화요일날 민법 2강. 수요일날 개론 10페이지까지 한번 본다. 책 교재 10페이지까지. 목요일날 민법 20페이지까지 보겠다. 20페이지까지 이런 식으로 탁상 달력에다가 계획을 넣으셔야 됩니다. 계획을. 여러분들이 신분을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이번 주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의 신분은 일반인이었습니다. 일반인.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신분은 수험생입니다. 그 신분 망각하실 예정이실 분들은 고민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1년간 수험생의 신분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벌써 수학능력시험을 쳐버렸지만 고3 학생들이 월요일 아침에 와서 어제 개그 콘서트 본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고3 학생이 월요일 수업 와서 어제 드라마가 어떤 게 재미있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쌤이 지나가다가 뭐라 그래요? 너 미쳤느냐? 너의 신분이 수험생 신분이다. 아니 선생님까지 갈 필요도 없고 부모가 본인 입으로 뭐라고 하냐면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지금 신분이 수험생 신분으로서 이거 할 수 있는 일이냐? 근데 저는 그걸 종종 보거든요. 드라마 얘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학원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수험생 신분입니다. 수험생은요 학습 계획을 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학습 계획대로 이행해 보셔야 되는 사람입니다. 계획 짜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계획을 짜는 게 좋은지. 대신 계획을 지금 짜야지 7, 8, 9, 10 넉 달 동안 7, 8, 9, 10 넉 달 동안은 계획 없으면 필패입니다. 계획 없으면 필패라고. 근데 지금 계획 한 개도 안 짜다가 7, 8, 9, 10 넉 달 동안 계획을 처음으로 짜시는 분들은요 계획을 짤 때는 상당히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짠 대로 안 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이걸 수정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최적화된 나한테 적합한 양과 질로 승부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계획을 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시행착오를 거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착오 거치는 측면에서 탁상 달력에다가 계획을 한번 넣어보세요. 계획이 있는 사람하고 계획이 없는 사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계획표에 짜놔요. 그럼 탁상 달력에 오늘 뭐 볼 것 돼 있겠지. 근데 만약에 오늘 회식 있어. 회사 회식이 있어. 그럼 회식 가야지. 그 회식 가서 술 마시겠지. 술 마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본인과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그 탁상 달력에 뭐 하나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라 이 사실을.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씨 오늘 개론 20페이지까지 보려고 했는데 아씨 이렇게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아씨 그러면 좀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마음이 불편하다고. 그게 첫 번째 작업입니다. 첫 번째 작업. 계획을 짜는 첫 번째 작업. 근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요 수험생활 하는 가운데서 놀잖아. 어떻게 놀아면 막 놀아요. 마음에 전혀 가책이 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막 놀아. 2차, 3차, 4차, 5차 막 간다고. 수험생이. 계획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계획을 짜고 어쨌든 간에 앞에 있는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셔야 됩니다. 학원 원장님, 실장님, 각 과목 교수님들. 그러니까 교수실을 갔다가 이렇게 자주 드나들어도 괜찮아요. 똑똑하고 드나들어도 괜찮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선생님 제가 사실 작년에 공부를 했고 얼마 정도 했고 올해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왔는데 내년에는 공부를 했다가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을 짜서 오는 거지 저한테 와서. 그러니까 저는 계획을 이렇게 짰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요거는 그대로 밀고 나가시고 요거는 요거 지금 하시면 안 돼. 요건 요렇게 하시는 게 좋다. 방향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힘드시면 우리 부원장님이라든지 실장님이라든지 그러니까 각 과목 교수님들은 적극 활용하시죠.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교수 Q&A가 있거든요. 교수 Q&A에 적극을 활용하셔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할지를 자기가 짜서 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 그러면 내가 거기 보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공부 좀 했던 분, 처음 하시는 분, 좀 젊으신 분, 나이가 드신 분, 뭐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하루에 공부할 시간을 3시간 뺄 수 있는 분, 1시간밖에 못 빼는 분, 직장인, 그냥 일반 직장생활 안 하시는 분,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저한테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상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9월달, 10월달에는 상담해도 늦어, 그때는. 그러니까 간혹 상담하러 가니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결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이렇게. 상담. 요청 왔죠?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잘할 수 있지. 그럼 돌아가면서 뭐라 그래요? 성의 없게 말이야, 씨. 저딴 식으로 상담하고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본인이 성의 없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본인이 성의 없게. 결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그럼 저도 답변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상담을 어떻게 요청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는 공부를 몇 년 했고, 아니면 공부를 처음 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고 어떻게 할 예정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짜고 있는데 어떻나요? 그러면 공부는 그 정도 점수가 나오셨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고 처음 하시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요 계획은 잘 짠 것 같은데 요 계획은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계획은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라고 좋은 상담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리고 상담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그냥 와서 상담 받으면 뭐 상담 시간이 한 3, 4분이라면 그래도 아메리카노라도 하나 가지고 와서 상담을 하면 상담 시간 5분, 6분 길어질 수가 있겠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아메리카노 시럽 없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시럽 없이 상담. 교수 Q&A 적극 활용하자. 6번째는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마인드 컨트롤인데 이게 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상당히 일반적인 얘기죠.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마인드 컨트롤. 일단 공부하시는 내내 지각 결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세요. 어떤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이 수업은 아는 거라서 빠지고 이 수업은 이해가 되는 부분, 저번에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에서 빠지고 그게 습관이 상당히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은 지각 결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세요. 지각 결석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피치 못하게 지각을 하시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우리 카메라 촬영 중이거든요. 촬영 중이니까 고개 숙이고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개 숙이고 아니면 뒤로 오시든지. 그래서 앉으실 때도 고개를 좀 숙이고 앉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제 화면에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자신을 공개하고 싶으신 분들만 이렇게 고개를 들고 오시고 웬만하면 뒤로 좀 오시고 웬만하면 지각 결석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초심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뒷심입니다. 뒷심. 초심보다 더 중요한 게 뒷심입니다. 저는 초심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눈빛죠. 지금 눈빛죠. 제가 보고 있잖아. 반짝반짝합니다. 어떤 표정으로 수업 듣는지 아세요? 말만 해봐라. 응? 말만 해봐라. 내가 다 이해해버리겠다. 라는 자세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초심이요. 점점 꺾여요. 꺾이고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때쯤 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탈하고요.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그 초심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중개사 시험은 끈기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끈기 있어야 됩니다. 평소에 끈기 없었던 사람, 평소에 일을 할 때 마무리 못 지었던 사람들은 오늘 집에 가실 때 환불해서 가셔야 됩니다. 끝까지 못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못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지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끈기, 마무리까지 잘 하시겠다는 다짐을 좀 해주시고요. 중간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1월 27일 날 합격자 모임 합니다. 합격자 모임 알아요? 중개사는 합격자 모임이란 걸 해요. 왜냐하면 합격자들은 중개업하시잖아요. 중개업하면 혼자 못하잖아요. 요즘은 거의 80%가 공동중개예요, 여러분들. 내가 매도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매수 물건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그죠? 그럼 동기회라는 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 동기회. 그러면 그 합격자 모임이란 걸 하게 되면 그런 동기들을 다 볼 수 있죠. 선배 기수도 오고 그래요. 합격자 모임. 합격자 모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예.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안 가봤으면. 합격자 모임에 가면요. 합격자들이 쫙 앉아있어요. 당연하겠죠. 예. 쫙 앉아있어요. 이번 합격자만 앉아있는 게 아니고 작년 합격자 또 와요. 재작년 합격자, 선배 기술도 옵니다. 그럼 합격자들이 쫙 앉아있다고. 그게 장관입니다. 그게. 합격자들만 쫙 앉아있어요. 근데 제가 우리 학원 합격자 모임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학원 합격자 모임도 가요.
합격자 모임. 그 합격자 모임에 가면 합격자들을 쫙 봐요. 쫙 봐요. 그러면 내가 눈으로 스캔을 딱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맞아, 저 사람. 맞아, 옛날에 그렇게 공부했지. 아, 저 사람. 그 맞지. 저렇게 공부했지. 그러니까 제가 올해 15년 차로 강의 접어들거든요. 제가 올해 강의한 지 15년 됐습니다. 부동산 학개론 강의한 지가. 근데 15년 동안 합격자들을 보면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합격자들 모임에서 합격자들을 보니까 매번. 공통점. 불합격자들이 있죠. 불합격자들은 모임을 따로 갖지는 않습니다. 불합격자 모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불합격자들은 그 다음에 학원 오면 이제 불합격자 앉아 있죠. 앉아 있습니다. 오늘 불합격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일부러 불합격자들은 제가 아는 척 안 해드려요. 제가 강의 초창기에는 막, 또 오셨네? 그러고 아는 척 했더니 막 싫어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러 모른 척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싫어하더라고. 아는 척 하니까. 내 딴에는 반갑다고 막, 또 오셨네요. 작년에 오시고, 올해 또 오시고, 막 그랬더니만, 부끄러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는 척은 안 해드리는데, 불합격자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한 개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한 개만. 나머지는 서서히 공개할게요. 예. 불합격자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요, 합격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진짜입니다. 한결같은 공통점이에요. 지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너무 재밌었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재밌었다. 선생님, 저는 재밌었어요. 자, 공부를 1년 했는데, 다른 거 한 개도 안 했거든요, 저랑. 공부를 했는데, 저랑 같이 게임을 한 적도 없고, 오락을 한 적도 없고, 스포츠를 한 적도 없고, 그냥 오직 공부를 했는데, 너무 재밌었다고 하는 거죠. 질렸다는 얘기죠. 근데 불합격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었대요, 자기는. 지난 1년간. 너무 힘들었고,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는 줄 알았대요. 이걸 한 해 더 할 생각을 하니까 더 미쳐버리겠다. 나는 지금 금방이라도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담이라는 거죠. 스트레스라는 거죠. 자, 같은 현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즐기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부담을 갖고 공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드신 공부이면 틀림이 없는데 좀 즐기셔야 됩니다. 이 공부를 갖다가 즐기셔라. 그래서 수업을 할 때도 제가 아까 대답 한번 해보자 할 때는 좀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그런 경우거든요. 내 수업을 하면서 대답해라. 그 왜 대답하는 건데 그거 내 때문에? 지금 저는 공인 중에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대답해도 내가 실력이 올라갈 것도 없어. 내가 여러분들 대답 듣고 내가 무슨 실력이 올라가겠어. 다 여러분들 위해서입니다. 그럼 내가 이 수업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수업의 주체가. 우리 교수님들이 수업을 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죠? 똑같은 수업을 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수업을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학원에서는 강의가 엄청 잘 돼요. 진짜 잘 되는 학원들이 있어요. 눈빛을 보면 반짝반짝 하거든. 막 다 주고 싶어 막. 아낌없이 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고 싶은 거지. 근데 어떤 학원들에 가면요,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 빨리 끝내. 지금 시간이 몇 시? 눈으로 나한테 레이저를 쏜다니까? 그러면 더 하고 싶어도 진짜 못해요. 그런 표정 한 5명만 보내면, 여러분들은 저만 보지만 저는 여러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눈빛 여러 사람들이 보내면 저도 더 이상 못합니다. 그러면 그냥 부랴부랴 그냥 마치게 되지. 우리 체력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바람으로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겠다는 의지, 열정이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쌤들이 강의 진짜 열심히 해줄 겁니다. 진짜 공부만 하는 사람들에서 다 순진한 사람들이고 내 빼고 다 순진하다고. 그러니까 진짜 뼈가 부서지도록 강의를 한다고. 뼈가 부서지도록. 근데 그렇지 않은 학원들에서는 몸을 사려가면서 체력을 비축 해가면서 강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고요. 이 공부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즐기신다. 어떤 게 즐기는 거냐면요, 제가 좀 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 뭐 벌써 쉬어? 하고 하는데 1시간이 지나간 거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지 않습니까? 정말 꽂힌 드라마 보고 있으면 시작했어. 집중해서 보고 있지. 끝나. 뭐가 끝나? 1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야.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집중력이에요.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드라마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 들어? 와,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다음 장면이 궁금한 거야. 근데 너무 클라이막스 장면이라서 예고편도 안 했어. 환장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주를 기다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야, 다음 주에, 오늘 이제 며칠만 지나면 저거 하겠네. 만약에 내가 오늘 수업을 끝납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와, 저게 끝나면 안 되는데, 저게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수업을 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첫 번째 원칙, 이 공부 한번 즐겨보시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참여하시고 한번 즐겨보시면요, 반드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합격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1시간 좀 넘었는데, 오리엔테이션 마무리 짓고요. 본격적인 첫 수업 진도 10분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